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이고 취직 준비생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혼한 선택을 지금도 후회합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만 어린 시절 가정사가 그 이유입니다. 5살 때 부모님과 차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친척의 장례식장에 방문 중에 덤프트럭에 부딪혀 엄마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사망했고 뒷좌석에 있던 나와 엄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 보호했습니다. 엄마가 긴 롱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속에 저를 안아 보호했습니다. 사고 때문에 겨울에 불이 났지만 엄마의 보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 입어 몸이 크게 다치셨는데도 나를 지키시던 마음만큼은 깊이 새겨졌어요. 20년이 흘러도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마지막 생일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희야, 아빠와 같이 없어도 너는 굳건히 살아가야 해. 어디서든 널 지켜주고 있을 테니. 그렇게 하늘을 향해 어머니가 속삭이던 그 순간, 어머니의 왼팔에서 끊어져서 나를 지켜주던 루비 목걸이가 내게 건네졌어요. 어머니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시던 목걸이는 순금과 진정한 루비로 만들어진 귀한 보석이었죠. 얼마나 많이 울면서 힘이 든 옆모습을 보았던지. 그러던 중 차 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눈은 저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고 부드럽게 떠나셨어요. 처음에는 어린 마음이 동정심을 느낄 틈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지지 않았어요. 고아가 된 이후 가난하고 놀아있을 곳이 없어 고아원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파양당한 기억이 있어요. 이후에도 내가 들어와도 싫다고 했고 파양의 기억이 너무 독하고 가혹해서 고아원에서 고생하며 살다 보면 어릴 적부터의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천주교 기관에서 운영되는 고아원에 있을 때 원장 수녀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남긴 말을 떠올리며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왔다. 19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와 독립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독립하게 되면서 저지른 실수도 있었다. 돈을 친한 언니에게 사기당해 버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시나 꿋꿋하게 버텨내고 노력했다. 어릴 적 넘어온 어려움과 상처를 이겨내며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조언이 남아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겨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앉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었고 다행히도 가평의 대형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줘서 운이 좋았습니다. 시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식사 제공이라는 문구 속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일은 힘들어 보였지만 즉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대형 식당의 여자 주인이 지금의 시아모니, 그 집의 아들은 나의 남자친구입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은 많겠지만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타고 결혼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의 결혼 경위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랑할 만한 일은 전혀 아니지만 이야기가 흥미로워요. 처음에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힘들고 무시당하더라도 원룸의 보증금을 모을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한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생리통이 심해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랫배가 아팠습니다. 마침내 사장님께 부탁하고 병원에 가보니 자궁질환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하려면 당장 몇백만 원을 넘어야 했는데 그런 돈이 저희 돈지갑 안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힘없이 병원에서 돌아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식당 사장 아주머니인 지금의 시어머니께서 제 안색을 살피며 물으셨어요. 병원 다녀왔더니 치료는 잘 받았나요? 안색이 창백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병인가요? 근종이 커져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린 나이에 무슨 병을 안고 있어? 수술비는 상당할 텐데. 라고 신생아 하시더군요.
학생이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고민이야. 고아원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볼까 생각하다가 아니, 고아원 출신으로 독립해서 나왔는데 정착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지만 결국 원장님께 또 돈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대출 받을 돈도 없는데 수술비가 얼마인가? 그 돈 미리 가불해주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학생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처지인데 수술 받고 나면 한동안 일도 못할 텐데 생활비부터 많이 들 것 같은데 돈을 넉넉하게 들여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만 잘 받고 몸 회복시키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감사드린다고 해요. 수술 후에 정말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빠른 회복을 위해 병원을 찾아주시고 도와주신 사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급하게 수술을 받고 몸을 회복해서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회복하고 일하려는 저를 자꾸 가로막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휠체어를 타는 장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돌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해 돈을 갚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위한 일만 하라며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수인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제안이 나올 때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때문에 시어머니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열심히 일해 돈을 갚으려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 취향이 아니었지만 그냥 그 시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가족을 모아 영화관과 놀이공원에 가고 남편이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며 친구처럼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5살 정도 많았는데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나를 여자친구 취급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내 사정이 그런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빨리 일을 많이 하고 한동안 사장의 지시를 따르며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식당을 떠나자는 그 순진한 생각이 내 큰 잘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요구하지 않았던 비싼 선물들로 나를 선물 공세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싫다고 했더니 내가 우리 아들의 성취를 알아야지라고 눈을 감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돈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했다. 유죄가 마지막에 드러난다면 그 이야기는 매우 잔인할 것이다.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알려진 시어머니의 음모가 드러나면 어떡 하면 좋을까? 결국 사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곧 이야기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함께 이야기를 써나가 보는 건 어떠신가?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기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젊고 나이가 어린 신랑과 신부는 현재 결혼식을 크게 하지 않는 스몰 웨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어머니는 신랑이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하여 비싼 드레스와 장비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결혼식을 크게 올리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강압에 항복하여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어머니는 고아원 원장 수녀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지만 신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요로 인해 결혼식은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신부는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지만 내적으로는 어머니의 간섭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신혼여행 중 남편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어머니도 같이 여행에 가게 되었는데 남편을 더 돌봐줘야 한다는 이유로 함께 왔다. 결혼은 정상적이지 않았고 남편의 성격도 이상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가 다친 남편은 이기적인 성격을 가졌다. 가족들은 그 사고 때문에 그의 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설명했다. 남편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존심이 강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행동한다. 결혼 후
남편의 돌보기와 대학 등록을 지원해 주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불만을 제기할 자격은 없다고 느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입시 준비를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으며 학원비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너와 철민이 결혼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알기 어려워. 너는 분수에 맞지 않는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는데 그런 것에 감사해야 돼. 요즘에는 식당 사업도 잘 안 돼. 내가 좀 퇴학하는 것 같은데 결혼 자금 대출을 갚고 식당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퇴학을 고려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될 거야. 학원을 다니든 말든은 내 몫이야. 학원비까지 모두 나오게 하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구나. 너는 알바로도 충분히 벌어낼 수 있어. 요즘엔 인터넷 강의도 많으니 그걸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돈을 벌 생각부터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돈을 쓰는 게 중요해. 내가 어머님에게 인강을 듣고 싶어도 돈을 내야 돼. 집 상황이 안 좋으면 대학은 내년이나 후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한 것 같으니 시어머니가 속상한 것 같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경매에 나가는 것 같아. 주변에 공단이 철수해서 장사가 안 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 소개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춤에 빠져서 주방 일을 대충 맡기고 매일 저녁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댄스 학원에서 유부남과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 사태는 악화되고 결국 가게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벌이를 요구하게 되었고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아온 뒤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편의 남편이 더 좋다며 시집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결국 양품 비빔밥을 밀쳐버리는 남편과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조용히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원래부터 남편과 사랑에 깊게 빠져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은 올렸지만 잠자리를 거부해왔습니다. 계약 결혼 수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지만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상황상 나 주동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나는 이미 싫어했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욕구 불만을 거부하자 남편은 화풀이를 하였고 그 화풀이가 점점 심해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어린이들과 탈출할 만큼의 이사를 하려는 날, 이사짐을 나르다가 무작정 나를 때리며 돈을 벌어오라고 몹시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도 자신이 벌어야지. 나이든 내가 일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몸도 성하게 한 철민이가 막노동을 끊었다. 우리 집에서 이제 돈을 벌어 올 사람은 너니까 지금 바로 나가서 구직 활동이나 해. 급하게 직장에 등록하고 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덤벼들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엉덩이를 발로 차는 신용을 내쫓더니 나는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진짜인가 싶었다. 돈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다가왔다. 터벅터벅 걸어가며 인력 소개소를 향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나왔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사는 고아원 동료네 집으로 신세를 졌다. 외박을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전화를 쇄도하여 집에 들어오라고 협박했다. 구할 때까지 안 들어가겠다며 그렇게 고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동료는 내 처지를 듣고는 왜 이런 선택을 하여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혼을 고려했으면 하는 충고를 해주었다. 맞는 말이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큰 문제였고 돈을 벌게 되어도 이혼은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동분서주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고아원 동료의 충고는 맞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됐고 돈을 벌게 되어도 이혼은 한층 더 어려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마음먹고 일자리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함께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그런 말을 했다. 스티마, 너는 오래전부터 옷에 관심이 많고 예쁜 옷을 고르는데 재능을 보여줬어.
여기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이 400억을 넘어서 스타일리스트 보조를 구하는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고 하던데 대학 졸업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 딱 너 같은데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을 통해 중저가 여성 의류를 취급하는 회사였고 디자인팀의 스타일리스트 막내를 찾고 있다고 한다. 나는 배우고 싶은 분야여서 그 기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 운이 좋게 며칠 후 그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와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장으로 향했다. 면접장에 도착하니 내 동나이나 더 어린 여자들이 면접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대기하면서 내 이름이 불려지자 면접장으로 들어갔다. 면접장에는 상급자들과 사장으로 보이는 노인 여자가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게 긴장하면서도 잘 할 수 있다. 떨지 말자라는 생각을 명심하며 질문을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목걸이를 만지며 내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매우 놀라서 그녀는 제가 접어둔 후 엄마의 안부와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네. 너의 목걸이를 보니 내가 내 딸이구나 라고 말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 부모님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부모님이 없습니다. 아, 정말 놀라서 말이 횡설수설해 보일 거예요. 너의 엄마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말해봐. 우리 엄마는 김명자이고 아빠는 차동자입니다. 왜 내가 명숙이 딸이 맞는가? 내가 찾아온 명숙이 딸 사수수희야. 미안해. 이 모습으로 너를 찾으려고 했어? 그렇게 이모가 내 이름을 말하자 문을 열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그렇게 내 손을 꼭 잡아 안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들려주신 사연은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와 내 엄마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서로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엄마는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형제가 없는 외동딸이었고 그 사장님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설화에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엄마네 친정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장님 댁이라 먹고 살만해서 물심양면 어린 사장님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마음씨가 좋고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 맛있는 불고기 반찬이나 카레라이스 같은 그 시절에 특별한 음식을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면 꼭 자신이 먹을 양을 남겨서 사장님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운동이나 소풍날에도 엄마는 2개의 김밥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변변히 도시락 준비도 못하고 다니던 사장님에게 나눠주었고요. 돈이 부족해 사장님이 대학교 진학을 못할 뻔했는데 이 역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등록금을 기꺼이 내주셔서 대학 공부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의상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사장님은 서울의 의상학과에 입학했고 우리 엄마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아빠를 만나 결혼하고 나를 낳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목에 걸고 있는 루비 목걸이는 사장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해서 엄마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루비 목걸이 2개를 금은방에서 맞춰서 오정의 기념으로 나누어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자매처럼 가족처럼 지내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라는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사장님의 취직을 최고로 축하하고 기뻐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결혼해서 나를 낳았고 사장님은 회사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었는데 그 사이 엄마와 아빠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모가 내 이름을 말하자 문을 열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그렇게 내 손을 꼭 잡아 안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들려주신 사연은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와 내 엄마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서로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엄마는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형제가 없는 외동딸이었고 그 사장님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사장님은 미국에서 돌아오신 후 나를 찾아와서 너무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짜 같은 일이라 생각하지 못할 만큼 나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나는 사장님에게 내 안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림의 명기가 내 친구 명숙이로 나는 너무 후회하고 죄송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절로 믿기지 않고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사장님은 이제 내 딸 수희를 대신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내 엄마의 유산인 루비 목걸이가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것 같아서 유일성을 느꼈어요. 그 목걸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새엄마가 내 목걸이를 시도한 적이 있었고 내가 걸고 있는 루비 목걸이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길 원했지만 나는 싫었습니다. 목걸이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돌려줄 때까지 들고 있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엄마는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압박했습니다. 나는 결혼 후에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사장님께 말하고 나니 사장님은 당장 시댁으로 가자며 분개하셨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끼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매우 화가 났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거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며느리로 간주한 한 여성은 오해와 여전히 그녀를 돌보아주며 결혼 이전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면서 고마운 은혜를 헛되이 버린 시형적인 남편과 불쾌한 사람을 버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아들을 향해 일본시키며 연락도 무시하던 그의 양심에 묵동해왔다. 남편은 나를 우롱했지만 우롱에 대한 자신의 행동으로 나의 연락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기까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마실 물을 한 컵을 나를 향해 던졌다. 그 사태를 예상해 좋아요. 그의 아주 체면을 지키던 사장은 당시 함께 다니던 기사 아저씨를 데려들었다. 다행히 운전사 아저씨는 던져진 컵을 한 손으로 잡아내었다. 그 물컵을 되찾은 사장은 내게 향해 다시 던졌다. 물컵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벽에 많이 부딪혔다. 낯선 이는 곁현에 계시나 수석 앉는다. 내가 올 때까지 애를 한다. 너는 누구하? 우리 며느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잔뜩 난리를 피우는가? 나는 너만을 위한 꿈이다. 그리하여 나의 딸에게 강제로 결혼하게 하고 수술비로 나를 내 딸처럼 부양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내가 철을 먹은 집구석을 오늘 다 부수자. 사장은 실외실 내부의 꽃병과 액자를 던져 집안을 파괴했다. 순식간에 이혼의 과정을 겪은 주인공이 자문세를 통해 해결하고 결국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미국으로 이주했고 향한 길은 뜻하지 않게 길게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학 다니시고 회사에서 독립한 뒤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시작했던 분이 대박을 터뜨려 의류 브랜드 CEO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성공을 엄마와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엄마가 이미 세상 떠났다는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찾아온 자신을 만나 다행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인형 입히기를 좋아하던 당신은 디자이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엄마와 종종 했었는데 이루고 보니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이모는 당신을 후계자로 삼고 싶다며 대학 입학과 유학도 꼭 시켰고 이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집은 멋진 펜트하우스였는데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방을 둔 적이 없어서 매우 신난다. 결혼 생활은 언제나 힘들었지만 자신의 방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끔찍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의 방을 쓰려 하고 한 후원자를 만난 것은 인생에서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 후원자는 대학 공부를 도와주고 부조리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후원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돌보아준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후원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어 애석했다.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고 현재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중학교 시절에 할머니를 잃고 혼자 사는 어머니를 도와준 것도 기억한다. 후원자와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삶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후원자를 딸처럼 키우기로 결심하고 후원자에게 어머니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네, 내 이모가 그렇게 했죠. 이 이모는 저를 꽉 안아 주시더군요. 이 이모는 제가 이혼을 마무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자기 딸로 호적되도록 하셨어요. 법적으로 이제는 이 이모와 저는 얼마나 가족관계인 거죠. 처음에는 이 이모라는 호칭을 쓰기 어색했는데 이젠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꿈꾸던 엄마라는 말을 지금서야 불러줄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 이모가 엄마가 되고 나서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단 저는 원래 미뤄두던 대학 입시 준비를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모, 아니 엄마는 제가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각 과목별로 유명한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가 희망하는 의상 디자인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의 노력과 엄마의 지원 둘 다 합쳐져서 7개월 동안 끈질기게 공부해서 서울의 유명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일부로는 재수, 삼수까지 생각하던 차였는데 다행히도 바로 대학에 합격해서 엄마도 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올해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와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일전에 엄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바쁨으로도 음식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엄마께서 음식 하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좋아하셨어요. 척척이는 그렇게 아내자인들도 초대해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제를 지낸 뒤에는 제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챙길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 감사하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제가 이런 뒷받침을 받으면서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도 아직까지 솔직히 잘 실감이 안 납니다. 20대 중반을 넘어가는 아이라서 대학생이 되더라도 한참 늦게 이룩하는 일 또한 좀 특별한 상황의 신입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되는데 남들보다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배로 더 열심히 해서 유학도 다니고 엄마가 운영하는 의류기업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인물이 되어서 나처럼 일찍 부모를 잃고 홀로서 힘겨운 생존을 하는 고아를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엄마는 이미 그러한 사회봉사에 열심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비와 유학자금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엄마와 함께 같은 목걸이를 하고 사우나나 마트를 방문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목걸이를 매치하고 다니는 모녀는 눈에 띄게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엄마와 함께한 즐거운 순간들을 생각하며 웃음이 자연스럽게 넘쳐나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목걸이는 물론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의 인연이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다가오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가족과 연결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을 얻어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훌륭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저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말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너무 외로우면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믿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나를 보호해준다는 어머니의 말과 달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말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죠. 홀로 남겨진 건 나 자신이고 고아의 운명이 정말로 절망적이고 비참하다거나 남은 삶을 어떻게든 어머니처럼 굳건히 버티겠느냐는 고민 속에서도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이 이상하게 떠올라서 우울해지는 순간마다 다시 힘을 내야 했던 나였는데 굳게 버티는 것이 내일을 향한 힘든 여정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시는 모양이에요. 온종일 힘들게 버티는 일이 삶의 연속이라는 거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내게 삶의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 같고 떠난 뒤에도 지키는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나를 지켜보고 지켜주는 그 약속을 어머니가 지키셨고 나는 이모를 만나고 이모의 딸이 되어 가족이 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을 만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현재 나의 곁에 있는 어머니 두 분 모두에게 무한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굳건하게. 당신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딸이 될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